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오늘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특히 자본이 어떻게 재배치되고 또 상승 가능성은 어떨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강남 규제가 다른 지역, 특히 지방 광역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은 그냥 경제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심리 있잖아요. 행동 경제학 관점까지 같이 봐서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거라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이번 분석의 포인트죠. 아마 여러분께서 시장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료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책 효과가 단순히 숫자 이걸 넘어서 투자자들 마음이랑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바로 이야기해보죠. 강남 규제 때문에 이종한 자본이 특정 지방 광역시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분석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장 주목받고 있나요? 네, 이게 분석 결과를 보면요. 지역별로 차이가 좀 뚜렷해요. 그게 재밌는데 특히 부산하고 대구. 여기가 80% 이상 높은 상승 탄력도를 보이면서 대체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예측됐습니다. 와, 80% 이상이면 정말 높은데요. 그럼 다른 지역들은 좀 어떤가요? 네, 예를 들어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는 상승세라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입지 선별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울산이나 세종은 아시다시피 지역산업 경기나 주택 공급 물량 같은 다른 변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죠? 그렇군요. 부산이 85에서 90%, 대구가 80에서 85%로 특히 높게 나온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자료에서 근거로 든 게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LCT라든지 아니면 BRT 도입 같은 교통호재, 그리고 약간 강남 대체 이런 인식도 작용한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죠. 대구는 수성구, 중구 중심으로 예전에 규제 때 재미 봤던 그 학습 효과랑 또 학군, 교통 이런 요인이 크다고 보고요. 이런 예측 배경에는 어떤 변수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정책 변수죠. 강남 진입 장벽이 높아지니까 자금이 지방 핵심지로 이동하는 흐름. 이게 하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거시경제 변수인데 지금 금리도 동결 상태고 또 경기 둔화 가능성도 계속 나오잖아요. 자료에 나온 PMI 지수 48이라는 게 이게 제조업 활동 지표인데 기준선 50 아래면 위축 국면이란 뜻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 점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정책이 물꼬를 터도 경제 상황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뭔가요?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바로 그 행동경제학적 변수, 그러니까 투자자 심리입니다. 시장 움직임은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린 거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학습 효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규제 때 지방에서 수익 냈던 경험, 이게 또 작용할 수 있고요. 또 군집 행동도 중요해요. 맛집 소문나면 줄 서는 것처럼 특정 지역 좋다는 정보가 커뮤니티나 유튜브로 쫙 퍼지면 투자자들이 확 몰리는 거예요. 아, 쏠림 현상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 편향. 강남에 비하면 지방 핵심지는 아직 싸네. 이런 인식이 매수 심리를 또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투자 결정이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네요. 이런 여러 심리들이 그럼 시간 흐름에 따라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예상 시나리오를 좀 단계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초기, 그러니까 T+0에서 한 1개월 정도. 이때는 다들 좀 지켜보면서 과거 경험, 즉 학습 효과를 떠올리겠죠. 그러다가 T+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면 슬슬 군집 행동이랑 약간의 과심 작은 게 나타나면서요. 부산, 대구 같이 이렇게 주목받는 지역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가격 상승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이때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중기, T+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이때는 아직 싸다. 이런 인지 편향이 좀 강해지면서 핵심 지역 가격이 꽤 빠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후반부,
T 플러스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후회할 거야. 이런 후회 회피 심리나 포모라고 하죠. 포모.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상승세가 거의 최고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새로 들어가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죠. 이미 많이 올랐을 테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 T 플러스 12개월 넘어가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 둔화 같은 거시경제 변수가 본격적으로 좀 영향을 주면서 상승세가 꺾이거나 조정될 가능성,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석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 거냐, 이 타이밍 전략이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정책이 자본 이동의 어떤 계기를 만들고 투자자들 심리가 초반 상승 동력을 막 제공하지만 장기적인 상승폭이나 지속성은 거시경제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지역이 좋다, 이걸 넘어서 언제 진입하고 또 언제 빠져나올지 그 타이밍 잡는 게 수익률에 결정적이겠네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판단에 정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분석을 보면 특정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경제 논리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투자자들 심리랑 어떻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강남 교재가 분명 지방 핵심지의 매력도를 높이는 건 맞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경제 여건이나 투자 심리가 그 상승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거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책, 심리, 거시경제가 서로 얽혀서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앞으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시장이나 자산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신호들,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먼저 어떻게 포착하고 또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